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취향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취향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볼보를 평소에 좀 굉장히 호감이 있어 한다 해야 될까요? 이런 볼보가 운전자들에게 전달하는 철학, 이런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철학들이 사실 제 마음에 좀 잘 와닿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정말 쏙 드는 그런 차를 한 대 발견을 했는데요. 오늘 소개할 차는 볼보 EX30이고요. 저는 모터트렌드 조윤규입니다. 자, 볼보 EX30에 대해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형 전기 SUV죠. 원래 C40 리차지, XC40 리차지 이런 식으로 뒤에 리차지가 붙은 모델이 볼보의 전기차였는데 이제 EX30부터는 그런 군더더기를 좀 더 뺐다고 해야 될까요? 모델명부터 확실히 좀 정리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 언어가 한층 새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보가 기존에 전하던 그런 디자인 철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드램프의 그 T자 모양의 토르의 망치는 좀 새로운 디테일들로 바뀌었지만 약간 픽셀 디자인의 느낌을 내면서 한층 진보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어램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었던 이런 세로형 배치들은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층 조금 더 요즘 차다운 그런 모습을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외관에서는 좀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눈에 띄는 거는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짧다. 그래서 바퀴들이 완전 끝에서 끝으로 약간 모여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차가 한층 더 좀 다부져 보이고 그런 효과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볼보가 강조하던 이런 미니멀리즘을 한층 더 끌어올린 그런 모습이에요. 계기판도 없어졌고요. 이 기어레버도 없어졌습니다. 이 기어레버는 스티어링 칼럼에 붙어서 벤츠나 테슬라에서 볼 수 있던 그런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스티어링 칼럼에 붙은 기어 시프트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굳이 손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스티어링 휠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조작하는 이게 저는 좀 훨씬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작은 차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모아서 이런 수납 공간 같은 걸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잘한 점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계기판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그런 계기판의 정보들은 이쪽에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죠. 메인 디스플레이 상단에 보면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기어와 속도, 그리고 차선 감지라고 할까요? 앞 주변에 어떤 차들이 지나가는지 이런 모습들이 좀 그래픽으로 잘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속도잖아요. 속도계를 가장 크게 배치했고 그 아래 주행 가는 거리와 남은 배터리 잔량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두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형태는 이미 뭐 테슬라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보여줬고 물론 처음엔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뭔지, 그리고 그 정보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방식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EX30을 타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소형 전기차지만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 차에 가까운 인테리어를 구성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차에 가격대가 있다 보니 사용된 소재가 막 그렇게 고급 소재가 쓰였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좀 재활용 소재들이 중심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만져봤을 때 흔히 말하는 싼티, 싸구려틱한 이런 게 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져봤을 때 이 정도면 가격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납득 가능한, 오히려 기대 이상으로 좋은 인테리어 재질을 갖춰놨네요. 그리고 제가 실내 공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점은 스피커입니다. 아니 뭐 자동차들의 스피커 그냥 다 달려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자동차에서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 스피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의 스피커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하만카돈의 사운드바가 일단 정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운드바를 대시보드 상단에 두는 거는 요즘 몇몇 브랜드에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트렌드긴 한데, 지금 EX30 소형 SUV 장르에서 이런 과감한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새로운 신선한 시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가 또 중요하게 볼 점은 뭐냐면은 출력이에요. 무려 1000W에 가까운 출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차들, 특히 플래그십 모델을 보시더라도 스피커의 총 출력이 700~800W 이상 되는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잘 없는데 이 조그마한 차체에 무려 1000W가 넘는 스피커 출력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볼보에서 이렇게 저작권 문제를 풀어놓은 음악을
재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리야, 볼보 시승 음악 틀어줘. 진짜 이 감동이랄까요? 정말 다양한 차들을 많이 타보고, 그리고 저는 운전할 때 항상 음악을 듣는 편이라서 나름대로 이제 자동차 스피커에 대한 경험치는 제법 쌓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스피커 부분에서 가장 신선한 충격을 준 차가 저는 지금 이 EX30인 것 같아요. 음의 분리라든지 이런 공명감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세밀하게 잘 표현되고 좀 풍성합니다. 엄청 풍성해서 자동차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저는 이 하만카돈 사운드 바에서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형차를 타면은 항상 좀 뭔가 옵션이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차 안에서 누리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적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볼보가 EX30을 통해서는 소형차든 대형차든 차 안에서 누리는 이런 기쁨,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비슷한 만족감을 줄 수 있게, 소형차라고 굳이 내가 차에서 만족감이 낮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지금 조금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어 캐치를 작동하는 방식이라든지, 사이드미러, 룸미러의 베젤이 정말 작아서 좀 신선한 느낌으로 이렇게 바깥을 볼 수 있는 그런 점도 마음에 들고요. 물론 실내 공간의 크기는 조금 작습니다. 이 차를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2열 공간에 대한 모자람이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차냐? 절대 그건 아니죠. 이 차의 타겟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저는 싱글라이프,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이 생각 없이, 가족의 구성원을 크게 늘릴 생각 없이 두 사람 정도만 타고 다니는 그런 차,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 차가 마음에 정말 드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뒷자리에 누군가를 태울 일도 많고, 이 차를 선뜻 구매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기대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볼보에서 나올 새로운 전기차들, 이제 작은 차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큰 차들도 계속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차들은 또 얼마나 좋을까? 더 높은 급의 차들에서는 이 이상의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기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실내의 변화, 제가 미니멀리즘을 조금 더 강조했다, 미니멀한 변화가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윈도우 스위치 위치가 가운데로 왔다, 요것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제 왼쪽 공간, 이 도어 쪽 공간이 좀 더 넓어졌어요. 이 차가 작아졌지만 이런 변화들로 제 왼쪽에 이런 공간들을 조금 더 넓게 파놓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감들에서 조금 더 좋아졌다, 개선이 됐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분위기 있게 잘 들어오고 있어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볼보에 이제 T맵이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는 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음악을 재생할 때 이렇게 아리아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 반응을 해버리네요. 굳이 내가 운전대에서 눈을 떼지 않더라도 조작할 수 있는 건 많은 것들이 이 안에서 실행이 되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잘 알아듣고 할 수 있는 기능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차에 또 핵심 안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계기판이 없어진 자리에 적외선 카메라로 운전자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에 좀 집중하지 않고 양쪽 사이드 미러를 오래 보고 있다든지, 운전 중에 이 디스플레이를 조작한다든지 이러면은 이 적외선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을 하고 바로 경고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정말 핵심되는 포인트들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주행 성능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 차 지금 싱글 후륜 모터 하나 탑재하고 있고요. 출력은 200kW, 마력으로 환산하면 약 270마력 정도 되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할 때 전혀 출력이 모자라다거나 답답하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느껴지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추월 가속을 하거나 그런 점에서 전혀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고요. 이 작은 차체 대비해서 충분히 넘치는 출력이다, 운전에 좀 재미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형 SUV 전기차라고 하면은 사실 이전까지 나온 모델들이 승차감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 역시도 약간 그런 불편한 점들을 조금 느낀 경우가 많았는데, 볼보가 이렇게 새로운 차를 내놓으면서 이 승차감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시승 코스 약 1시간 정도 먼저 주행을 하고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느껴지는 걸로는 국산 중형 세단 그 정도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약간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승차감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저속에서는 정말 말랑말랑한 이런 감각으로 옆처리나 이런 것들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수록 속력을 높여갈수록 차체가 점점 더 안정되어 가고 딱 달라붙어서 가는 이런 느낌 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후륜 구동이라서 보면 약간 앞이 약간 가벼운 느낌 좀 드는데, 차 휠베이스가 그렇게 긴 차도 아니고 약간 차가 작기 때문에 이런 감각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터가 출력을 전하는 방식, 이거는 제가 전기차를 탈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급가속을 딱 했을 때, 그러니까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았을 때 출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느냐 아니면 출력이 갑자기 팍 나와버리느냐, 이 차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밟는 만큼은 훅 나가버리고, 볼보 EX30은 그런 출력의 점진적인 증가와 점진적인 감소,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전기차를 시승할 때도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도 이게 밟았을 때 퍽 나가버리는, 제가 이거 과장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진짜 가속 페달 밟았을 때 퍽 이렇게 나가는 차들 있단 말이죠. 이런 실내 정수성 부분에서도 차이급을 생각하면은 아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진동과 소음을 잘 잡아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좀 또 생각난 건데, 스티어링 휠이 디자인이 또 바뀌었죠. 제 느낌은 이거 림 자체가 굉장히 작아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이게 동그랗지가 않고 상단과 하단이 플랫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사각형에 가까운, 그렇다고 완전 딱딱딱 이런 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사각형에 가까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가장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또 주행거리시잖아요. 이 차의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주행거리는 약 350km 내외 정도가 되고, 저온에서는 약 300km라고 인증을 받았습니다만, 주행 컨디션이 좋을 때, 이럴 때는 약 400km까지도 충분히 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이 시승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이걸 직접 보여주시더라고요. 경기도 분당에서부터 부산까지 직접 주행하면서 내려오시는 거 보여주셨는데, 주행의 이런 컨디션이나 운전 습관 이런 거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주행거리나 이런 거에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형 SUV, 배터리 용량이 66kW밖에 안 되지만 이런 장거리 여행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또 가격 이야기 아닐까요? 제 기준에서는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EX30 두 가지 트림이 있어요. 코어와 울트라, 이렇게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보통 거의 울트라 트림을 구매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울트라 트림 5천만원 초반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요. 유럽 시장에 비해서는 2천만원 정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초기에 발표했던 금액보다 약 330만원 정도 더 가격을 줄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천만원 초반대에 가격 형성되어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나면은 약 4천만원 후반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경쟁차들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일단 소형 전기 SUV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수입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차를 후보 1번으로 한번 올려둬 보세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는 차입니다. 자, 이제 총평입니다. 제가 영상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제 취향에 잘 맞는 차를 찾아서 정말 많이 칭찬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패밀리카로 큰 차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컨카로 좀 소형 전기 SUV를 타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로 이 차를 가장 먼저 후보에 놓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추구하는 가치들이나 이런 거에서 잘 맞은 그런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정말 무난데 없이 예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누리는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주행 성능이나 이런 것도 사실 약간 도시명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혀 아쉽거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랑 취향이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은 이 차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팔릴지,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터트렌드 조윤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자동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